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또낑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 조금 수다 영상 제 근황과 함께 최근에 F5 영상 올리고 나서 또 추가로 어떤 것들 완성했는지 그런 거 지금 뜨고 있는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좀 어두워서 저녁 같은데요. 저녁이 아니고 이른 아침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뒤로 젖히고 건방지게 앉아 있어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지금 허리를 세우고 앉는 게 굉장히 배가 많이 부딪혀가 명치 이쪽에 이렇게 갈비뼈 쪽에 닿고 그래서 불편하고 배도 자주 뭉쳐가지고 좀 젖히고 이렇게 촬영을 할게요. 항상 거의 식탁에 앉아서 찍거나 여기 바로 뒤에 소파에 앉아서 찍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구도로는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예전 살던 집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초반에 찍었었는데 꽈배기 할 차례가 됐네요. 저는 지금 뭐 뜨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실이라서 지금 조명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타임비스킷 님의 영상 중에 그 꽈배기 넣은 목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링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넣은 목도리라고 있어서 이렇게 꽈배기를 굵직굵직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되게 그 꿀꽈배기 같은 무슨 타레 뭐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되게 달콤한 디저트 같은 느낌인데 색깔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거를 그 제일모직 노블레스 그린 믹스 2 컬러 그래서 굉장히 짙은 카키, 초록 뭐 약간 그런 좀 오묘하게 색깔이 섞여 있는 건데요. 지금 조명은 노란 조명이라서 조금 시커멓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린 믹스 컬러로 뜨고 있는데 이렇게 목 둘레 두른 다음에 끝에 마무리 부분을 그냥 고무단을 떠서 한 이만큼 떠가지고 그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접힌 부분에 이렇게 여기서 쭉 계속 뜨다가 이 접힌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 그래서 넣은 목도리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타임비스킷님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즘 이런 소품을 좀 많이 뜨게 되네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이런 걸 잘 하고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짧은 지금 단기간에 끝내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타임비스킷님 영상으로 저번에 완성했던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난 영상이 2023년 뜨개 F5 결산 영상이었는데요. F5 영상에서 제가 21개 정도 소품 포함해가지고 21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뿌띠 스카프 보셨나요? 이렇게 돌돌 말아놓으면 진짜 장미꽃 같고 선물하기 되게 귀엽고 예쁘다라고 했던 요 스카프. 그래서 요거를 그때 카티프 캐시미어로 100% 실로 선물 받은 걸로 이렇게 떴었는데 잉트님한테 선물로 받은 요 실로 한 볼 가지고 뜨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요거를 뜨고 나서 사실 스카프 종류를 좀 더 뜰까 했는데 스카프 넘버원을 한 번 더 뜰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사놓은 그 앵콜스 아르고실도 있잖아요. 2볼. 색깔도 너무 예쁘고 빨리 써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그 스카프 넘버원을 하나 더 뜰까 해가지고 떠났다가 엄마 아기 낳고 나서 한번 보러 오시면 그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뭔가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그 스카프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 인트로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잘 하고 다니는지 메고 다니는지 두르는 거, 맨 거, 걸친 거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좋긴, 다양하게 하기 좋은데, 그거는 한겨울 외투속보다는 조금 그런 삼각숄 모양은 간절기에 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더 추워지다 보니까 겉에 두꺼운 옷을 입을 경우에는 안에 좀 큰, 그런, 크지도 않지만 그거는 아무튼 삼각형 모양이라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안에 칭칭 막 감기에는 이렇게 가늘고 기다란 디자인, 그런 게 좀 더 유용한 것 같아가 더 잘 손이 가는 것 같아서 요거를 완성한 다음에 이걸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다른 실로도 떠볼까 해가지고, 요거는 옅은 색인데 코디에 따라서 너무 다 하양하양하게 입은 날은 이거까지도 이렇게 옅은 색으로 하는 것보다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짙은 색으로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와인 색깔 버건디 컬러로도 하나 떴습니다. 이게 처음에 코를 잡을 때 250코를 잡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250코를 잡는데, 그래서 좀 한 단 한 단 가는 게 꽤 은근 오래 걸리고 코 잡기도 좀 오래 걸려요. 그 한 몇백 코 이상 되면 처음에 코 잡을 때 계속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링을 걸어주면서 하더라도 아무튼 이쪽으로 셌을 때는 다 코 잡은 다음에 검토하느라고 왔다 갔다 셀 때 이쪽으로 셀 때 맞았는데 이쪽으로 셀 때는 또 몇 코 부족한 것 같고 이쪽으로 세면 또 남는 것 같고 막 여러 번의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센 다음에 아무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지루한 감이 초반에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점점 이게 경사뜨기가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을 만들어줄 때 점점 이렇게 더 갔다 오는 코스가 적어지니까 경사뜨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이제 250코보다는 자꾸 줄어들긴 하거든요. 가운데로 뜨는 코가 몰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와인색은 코를 잡고 전날 저녁에 코를 잡고 다음날 낮인가 완성을 했으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은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가터뜨기라서 레이스 무늬가 한 단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쉬운 거고요. 가터뜨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안 뜨기 안 해도 되고 평면 뜨기라도, 그래서 계속 그냥 겉뜨기만 하니까 금방 떠서 선물하기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캐시미어 실로 뜬 게 확실히 더 가볍고 따뜻하고 그렇긴 해요. 이건 뜨면서도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엄청 따뜻한 거구나 했는데 기모감도 완전 봉실봉실하고 가볍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엄청 후끈후끈해요. 후끈후끈한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젤모직 노블레스 콘사를 가지고서 삼합 감아가지고 3.5mm, 얘도 3.5mm로 떴었거든요. 원작은 4mm로 뜨는데 3.5mm로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노블레스 콘사가 슈퍼파인 메리놀 100%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메리놀 100%, 이건 캐시미어 100%. 둘의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요건 좀 톡톡한 매력, 요거는 좀 가벼우면서 퐁신한 매력. 그렇고요. 요게 좀 더 두께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F5 영상을 좀 부랴부랴 미리 찍었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계속 2023년에 F5는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선물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에. 그래서 이게 되게 장식되는 것 같고 포인트가 돼서 예뻐요. 짜잔! 그리고 당근당근 토끼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당근당근 토끼 인형 크기가 이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혀 놓으면 이 정도. 한 높이가 30cm 좀 넘는 크기로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원작 인형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앵콜스 뜨개실에 패키지를 구매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거 패키지를 20%인가? 10%인가? 할인할 때가 있었어요. 라이브 때였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게 9월 정도 산 것 같은데
올해가 흑토끼해이기도 하고 우주가 이제 흑토끼에 태어나는데 흑토끼 해 겸 해서 이제 선물로 아기 침대 옆에 놔주려고 떴는데, 애착 인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떠주려고 샀는데 자꾸 인형은 안 떠봐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뜨는 게 재밌으니까 자꾸 미루다가 10월이 좀 지나서 이제 여울야네 서포터즈로 그 스톡홀름 부인의 한 벌 떴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좀 본격적으로 출산 전에 정말 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로 쫙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 옷 뜨겠다고 했던 앨런스 플레이 세트도 떴고, 인형도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블랭킷도 코를 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만 떠놓고 또 계속 처음에 주둥이 하나 떠놓고 한 일주일 지나고, 그다음 머리 떠놓고 한 일주일 지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11월 말 12월 초 그때 열심히 떠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뜰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코 늘리고 줄이고 뭐 그런 정도고, 다 그 파트마다 QR이 있어가지고 그거 찍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뜨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작은 7호 바늘을 써요. 코바늘 모사용 7호. 근데 저는 6호로 떴거든요. 조금 인형이니까 짱짱하게 뜨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선 좀 느슨하고 좀 솜도 꽉 채우지 말라고 하고 좀 말랑말랑 퐁신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인형은 그래도 좀 빡빡하게 뜨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6호를 썼더니 원작보다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살 때 이게 꽤 큰 인형이라서 우주 옆에다 이렇게 놓고 같이 계속 사진을 찍어주면 우주가 얘에 비해서 이제 작았다 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디데이 달력이랑 찍어줄 때 옆에 둬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샀거든요. 근데 완성하기 전까지는 되게 뜨기 귀찮았는데 자꾸 미루고, 근데 완성하고 보니까 좀 뿌듯하고 귀여워요. 귀가 엄청 크죠. 귀가 이게 뜰 때 이게 두 겹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통 뜨기로 쫙 떠서 올라간 다음에 그거를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여기다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겹 상태입니다. 원통 뜨기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반을 접은 다음에 그걸 또 이 방향으로 반을 접어서 여기다 꿰매줘요. 그래서 이런 걸 꿰매는 과정이 조금 손이 아프더라고요. 코바늘로, 그 돗바늘로 이렇게 꼬매주는데 주둥이도 너무 귀엽고, 이 눈이 생각보다 예쁘게 안 돼가지고 아쉽긴 한데, 이런 코랑 이렇게 손도 포인트가 있어요. 보면 보이실까요? 이렇게 손에도 스티치. 나름 이게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는 팔에는 지금 솜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주먹 끝에만 솜을 넣으라고 해요. 요 주먹 끝에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팔이 있으면 약간 요 끝에만 주먹 쥔 것처럼 살짝 봉긋하죠. 요 끝에만 솜이 들어가요. 여기 뭐 따로 중간에 이렇게 솜이 막히게 박음질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해, 귀를 제껴놨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앙 쥔 것 같이도 되고, 그리고 저 여기 발은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해갖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포인트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한번 F5 영상 보여드릴 때 발 떴다고 하면서 한쪽 떴는데 발이 아니라 그 다리입니다 막 그랬잖아요. 제가 이만큼이 발이 아니라 다리예요. 발은 요 끝에 조금이고 요만큼 뜬 다음에 두 개를 똑같이 떠서 가랑이 사이를 사슬코 떠서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원통 두기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꼬리도 있어요. 이렇게 꼬리는 생각보다 너무 주먹코 같이 이렇게 넓적하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넓적한데 했어요. 좀 더 작으면서 더 동그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렇게 좀 납작하고 크게 뜨더라고요. 엉덩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그리고 발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발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3개를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귀엽죠? 이게 다른 색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견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 약간 그 코코아 베이지 컬러의 흑토끼 느낌 나는 거랑,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샘플 사진에 있는 게 하얀 토끼인데
이 눈이랑 코랑 이런 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색이었고, 아마 그리고 이게 아이돌 실로 뜨거든요. 아이돌 실 중에 아이돌 킹이라고 좀 더 두꺼운 실, 그 인형 뜨고 할 때 쓰는 그 면 혼방사 그건데, 아마 거기 있는 컬러 중에는 다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합해 다른 색 조합으로 떠도 되는 것 같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번 앵콜스 들어가 보세요. 이름은 당근당근 토끼 인형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귀여워요. 우주가 좋아할까? 남편이 이 목이 더 덜렁덜렁 했었거든요. 원래 이 목이, 목 부분이 이 몸통의 그 원통 부분에 모서리에 딱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어깨 쪽으로 해서 더 스티치를 넣어서 더 고정을 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애기가 나중에 자꾸 막 흔들면 목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거 자꾸 막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마 애착 인형은 따로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그냥 장신용 친구, 우주 친구. 이렇게 완성했어요. 아, 그리고 아이돌 실이 떠보니까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사선형으로 그냥 감겨있는 그런 실이에요. 근데 되게 잘 풀려요. 그 사슬이 그냥 느슨하게 감겨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실갈라짐이 좀 있고 중간중간 매듭도 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만이긴 했는데, 그리고 매듭이 많은 것보다도, 매듭은 공정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매듭보다도 중간에 실이 이게 뭐 예를 들어 가늘은 실이 뭐 10겹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다 하면은 그 중에 한두 겹이 그냥 뭐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쿠션, 인형 솜은 따로 추가해서 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쿠션 솜이 안 쓰고 있는 새 거가 있어서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큐큐큐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인형은 두고,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것, 그래서 2023년 F5가 추가로 지난 영상 이후로 2개가 더 나왔다 라는 소식을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뜨개를 하면서 근황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작년 겨울에 굉장히 핫했던 뜨개템, 그죠? 스타벅스에 뜨개템 나왔을 때 뜨개 컨셉으로 그 MD 상품이 나왔었죠. 컵이랑 뭐 텀블러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뜨개 모양이면서 이 뜨개 하는 토끼 달려있는 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뜨면서 근황 토크를 해볼게요. 요거는 총 36코를 잡아가지고요. 12코, 12코, 12코 단위로 해서 꽈배기가 3군데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양옆에 꽈배기는 동시에 들어가고요. 가운데 거랑은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뜨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상 찾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꽈배기 무늬만 들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뜨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고무단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고무단인데 그게 꽈배기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꽈배기인데도 약간 브리오시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골하고 골 사이가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저는 꽈배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꽈배기래. 그 고무단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뜨려고 튜토리얼 그동안 되게 오래전부터 저장은 해놨었는데 튜토리얼 들어가서 다시 플레이를 해봤더니 고무단으로 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 계속 고무단을 떠야 되니까 조금 그게 좀 지루하다 할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도 6단마다 계속 이게 12단마다 반복이라 꽈배기가 6단 뜨면 이제 양옆에 꽈배기 뜰 때가 됐고, 또 6단 올라가면 가운데 꽈배기 뜰 때가 됐고,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그래도 좀
그냥 고무단 뜨는 것보다는 덜 지겨우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고무단일 줄은 몰랐다는 거. 고무단이니까 더 예뻐 보였으려나? 꽈배기 바늘 쓰는 건 좀 귀찮은데 6코 꽈배기라서 안 쓸 수는 없네요. 그냥 메리아스면은 떠들면서 뜨기 좋은데 그냥 메리아스는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버퍼링이 걸리면 편집으로 다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어제 오후부터 저녁 내내 오더니 오늘 날이 밝았는데도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근데 미세먼지 엄청 한동안 날씨 따뜻해졌을 때 심하다가 다시 공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요즘 운동하러도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공기 좋고 걷기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또 비가 오니까 그 예쁜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계속 가뭄이 심했잖아요. 하천이 보면 막 바닥에 막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가뭄이 정말 심한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도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확 쏟아지고 그냥 멎는 것보다는 이렇게 촉촉하게 계속 내리는 게 가뭄 해소에는 더 좋지 않나요? 땅이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확 내려가고 마는 것보다는 화분에 물 줄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많은 양 한 번에 그냥 확 주면 물길 생겨버리고 정작 식물한테는 물 별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적셔주고 커피 드립 내리듯이 제가 화분에 물 주는 거 보면 남편이 드립 커피 내려 이러는데 어쨌든 좀 적셔놨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해야지 얘가 물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좀 오면 나가고 외출하고 출퇴근할 때 차 밀리고 그런 거는 좀 불편하지만 요즘 워낙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반갑기도 하네요, 비가. 비 오고 나면 주말부터는 또 다시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낮 기온도 영하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계속 건드리려나? 이 케이블이?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되면 눈이 오겠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려나? 저는 그때 혼자 조리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기가 작을 때 낳고 싶어가지고 하도 선생님이 그렇게 좀 일찍 낳아야지 좀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자연진통 와서 낳는 거는 36주 이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열심히 운동을 해라 해가지고 되게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찍 낳아야 된다. 근데 지금 벌써 39주 2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일이 이제 5일 남았어요. 제 목표는 한 2주 전부터 늘 디데이였거든요. 늘 디데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신호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항상 최후의 만찬의 느낌으로 먹고 운동 갔다가 오면은 싹 씻고 언제든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도 갑자기 아기를 날아가게 되면 못 찍으니까 F5도 미리미리 막 찍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예정일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운동을 이제 35주 좀 넘었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엄청 돌아다니는 건 되게 잘 돌아다녔어요. 몸이 가벼워가지고 막 다니는데 뭔가 이제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량을 채우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기 시작한 건 35주 넘어서 이제 36주 다 됐을 때 그때부터예요. 나가서 일부러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차도 계속 타고 다니고 했거든요. 임신 초기 때 말고 이제 중기부터는 계속 운전도 다시 하고 했는데 운전하고 나가서 밥 먹고 이제 좀 주변을 막 걷다가 오고 이런 건 했는데 아예 이제는 차를 안 타고 걸어가서 뭐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씻고 밥 먹고 걷고 이게 동네를 되게 크게 밖으로 엄청 크게 대로변 쪽으로다가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거의 경보 수준으로 막 평소에 걷는 습관이 좀 빠르기는 한데 어쨌든 배가 막 뭉쳐와도 옳지 좋아 하면서 배 뭉치면 그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심할 때는 잠 못 잘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 내 자궁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군 하면서 더 빡시게 걷자 하면서 막 걷고 1시간 정도 그렇게 경보를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이제 올라올 때 저희 집이 20층이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20층을 걸어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10층 걷다가 15층 그 다음에 20층 그렇게 걷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그랬는데 하면서 체력이 붙는 게 느껴져요. 나중에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지하 3층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하는 좀 주차장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3층부터 올라오면 일반 위에 층이랑 계단을 비교해보니까 5, 6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고 집에 오면은 이제 더워가지고 막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올라와서는 몸이 막 그 피가 뜨거워져가지고 달궈져서 그때부터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볼 빨개가지고 그러고 샤워하고 이제 나와서도 이제 볼이 벌게가지고 왜 여름에 수영장 갔다 오면은 샤워하고 나와도 한동안 몸에서 피가 끓어가지고 계속 벌겋고 막 땀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단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골이 났다고 해야 되나? 걸을 때 숨은 좀 차는데 입으로 숨 안 쉬려고 이제 입을 꾹 닫고 이제 코로만 숨을 쉬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숨이 차고 한데 집에 들어와서 뭐 신발 벗고 뭐 하고 하면은 바로 호흡은 안정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괜찮아졌고요. 이제는 25층 그거를 반복해서 50층 막 그렇게 해도 힘들긴 하지만 못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체력이 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35주 뭐 며칠이었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36주 됐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39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주 조금 넘게 지금 한 거예요. 거의 매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진통은 안 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기 낳을 때 많이 도움 되겠지. 체력을 길렀으니까. 라고 이제 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짱 도루묵은 아니겠거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39주인데 38주 3일 때 그 주말에 38주차 때 그때 병원에 이제 정기검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막달 검사는 36주쯤에 했는데 38주 때 그때까지도 이제 내진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막달 검사 가면 내진한다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전 내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하기는 했어요. 제 자궁 상태가 어떤지 뭐 속골반이 어떤지 보통 내진을 하면 이제 자연분만 예정인 사람들은 이제 자연분만 하기에 어떻다 이렇게 좀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안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38주 갔을 때 검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했죠. 내진이 아프다 막 이런 말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냥 보통 그 질초음파를 해도 되게 아랫배가 뻐근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궁 쪽을 건드리니까 뻐근한 느낌? 근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들은 결과가 너무 제가 실망했거든요. 나름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자궁이 하나도 안 열렸다. 경부가 꽉 닫혀있다. 대신 희망적인 건
되게 말랑말랑해져 있다. 그러니까 딱딱하기까지 하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건데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니까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서 예정일까지는 낳자. 이걸 목표로 생각해라. 예정일은 넘기지 말자라고만 라고 생각하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되게 시무룩해져서 왔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되게 열심히 나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금방 날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기 낳는 건 진짜 아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코 빠지고 난리가 났네. 이 꽈배기 하는 건 정말 이 꽈배기 바늘 쓰기 싫은데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기 낳는 거는 내 맘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내 맘처럼 막 뭐 열흘 전에 낳아야지 2주 전에 낳아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지 라는 또 한번 겪고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졌었어요. 좀 생각처럼 안 되니까 나름 저는 이제 제 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일찍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시무룩했었는데 그래도 예정일 결국엔 이렇게 예정일이 다가오게 됐지만 예정일에 낳더라도 좀 수월하게 낳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을 주셨는데 향미님이셨나? 애기 셋 낳으셨는데 2시간씩 막 걷고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애기 셋 다 진통 되게 짧게 2시간인가? 짧게 진통하고 나으셨다고 운동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다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되게 희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병원 갔다 오고도 조금 시무룩했었는데 그 댓글 달아주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 날 때 그래도 수월할 거야. 날 때 그래도 덜 고생하겠지. 그동안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진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하루는 안 나갔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다시 그 다음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또 빡시게 걷고 빡시게 오르고 했습니다. 그 내진하고 온 날 원래 배뭉침은 계속 있어서 좀 심한 날 못 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병원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 평소에 배뭉침이 되게 자주 있고 한 26쯤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수월하게 잘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내진할 때 하나도 안 열렸다고 해갖고 되게 반전이었는데 자궁이 수축이완을 참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빨리 열리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내진을 하고 왔는데 내진을 하고 나와서 병원에 밖에 서 있는데 그때부터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뭉침의 정도가 평소에도 배뭉침은 자주 있었지만 막 배가 막 수축해가지고 땡기고 아프고 근데 피부가 심할 땐 피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땡김? 근데 그날은 되게 배만 아픈 게 아니고 배가 아파도 약간 생리통처럼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게 되는 그런 배 아픔과 동시에 평소엔 배만 아팠다면 그날은 허리도 아프고 골반이 쥐어짜는 그 느낌 아시죠? 생리통 심하신 분들. 저도 생리통 심한데 막 골반을 막 양옆에서 막 프레스기로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뻐근하고 아픈 거. 아리고 막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느낌까지 같이 생리통 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르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진통이 오는 건가? 라고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아프더니 고관절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제가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고관절이 안 좋은데 고관절 뼈 통증까지 막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새벽에 또 계속 그래서 밤중에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 아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그냥 뭉침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진통인가 보다 하고 뭔가 이 자궁을 건드려 놨더니 지금 신호가 오는 건가 하고서는
있다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때 나갔어요. 막 자정이 넘었는데 남편이랑 나가가지고 막 아파트 주변을 막 걷고 배가 아픈데 막 5분 간격 막 7분 간격 이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막 걷고 계단을 막 오르고 했어요. 그러고서 들어왔는데 뭐 7분 간격, 6분 간격, 5분 간격 규칙적이면서도 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밤새. 근데 그게 진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도 아파서는 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진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애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5분 간격이 됐을 때 이제 거의 밤을 새고 6시, 막 5시 반, 6시가 됐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막 씻고 밥을 먹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누워있는 것보다 움직이니까 더 자주 배가 뭉치잖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도대체? 하고 있는데 밥 먹고 남편을 막 깨우고 했는데 그때부터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간이 확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7분대로 쭉 한두 시간 가고 6분대로 한두 시간 쭉 가고 5분대로 쭉 가고 하다가 갑자기 7분, 12분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너무 짧아지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짧아지면 진진통 아닌가 했는데 진진통이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진짜 상상도 못할 고통일 것 같은데 싶어서 오늘도 TMI 그래가지고 누워있어 보자. 다시 한번 가서 밥 먹는 동안 막 움직이고 했으니까 누워있으면서 다시 재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진통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이 흩어지고 강도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날이 밝아오면서 점점점 시간도 30분 막 이런 식으로 흩어지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뭐야 이번 주말에 낫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쇼만 하고 말았네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기가 배 아프다고 딱 나오는 게 아닌 언제 나올지 진짜 알 수가 없는 안 겪어봤으니까 저도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어제도 이번 주말도 이렇게 넘기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주말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비 오니까 어제 운동하고 들어오는 길에 거의 집에 닿았을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한 번 더 나갈까 했는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그냥 계단에 나가가지고 계단 오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 25층 하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좀 숨 고르려고 지하 주차장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다시 한 25층 오르고 그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밤새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그 내진하고 온 날만큼은 아닌데 보통 내진 진통 이렇게 찾으니까 내진발로 진통 온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내진하고 와서 그날 밤에 나왔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픈 건가 막 그랬는데 어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계속 요도 쪽이 막 찌르르르 엄청 심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느낌과 항문 쪽으로의 압박과 아기가 태동이 엄청 갑자기 심한 거예요. 또 엄청 움직이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안 좋죠. 잠을 못 자서 목도 잠기고 근데 아침 일찍부터 그냥 또 일어나 앉아가지고 뜨개를 하면서 그래도 영상 하나 찍어 놓을까 하고서는 또 그동안 F5가 그 F5 결산 영상 이후에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 소식도 전할 겸 기록도 남길 겸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또 뜨게 하면서 수다 떤다라는 핑계로 또 근황 토크 TMI가 또 무지하게 나왔네요. 요즘 맨날 저의 관심사가 오로지 출산이기 때문에 너무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여러분.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아기를 아직 낳지 않아서 그런 쪽에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 듣기에는 지루한 영상일 것 같은데 다들 뜨개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미혼일 때도 뭔 소린지 모르기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저도 7년 만에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까지는 가질 생각도 없었고 계속 미루기도 했고 남편이랑 둘이 놀면서 재밌게 살기 바빴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예 안 날 거 아니면 낳긴 낳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슬슬 계획을 하기 시작했던 거라 그 전까지는 결혼한 상태여도 이런 얘기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뜨고 있는 윕이 또 있었잖아요. 그 F5 영상 2023년 F5 결산 영상에서 F5들 쭉 보여드린 다음에 2023년에 캐스트온 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들 윕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 인형 그리고 저 인형 그때는 이 스카프는 캐스트온 한 게 아니었고 저 인형 머리하고 발 뜨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아기 티타임 블랭킷 그거 뜨고 있는 거 그리고 에이프릴 가디건 뜨다만 거 그건 여전히 그 상태로 멈춰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손대도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있긴 한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사한 편물이 겨울이 오니까 다시 그 색깔이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하긴 해요. 따뜻해 보이고 그때 봄에서 여름으로 막 접어들 때에는 막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손을 놨는데 풀어버릴까 했다가 그냥 뒀더니 요즘 보니까 다시 예뻐 보인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직 더 진행된 건 없고요. 저는 지금 거의 35cm 정도 떴는데 이거 65cm까지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꿰매서 여기 구멍 부분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한 9cm, 10cm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 뜬 거 2배 정도는 더, 요거 뜬 것만큼 정도는 더 떠야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윕 중에 더 진행된 거는,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너무 되게 거지 같아. 요거는 꽁뜨님의 소록소록 니트 레나 버전. 제가 레나 실 선물 구독자 이벤트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캐스톤에서 옷이 너무 뜨고 싶다. 계속 소품만 뜨니까 옷이 뜨고 싶다. 근데 완성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코를 못 잡겠다 했는데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이넥 늘림하고 앞판 뜨고 있었는데 지금 아몰 합체해가지고 드롭 숄더니까 아몰에서부터 이제 합체를 해야죠. 그래서 합체해서 원통 뜨기로 내려가서 요만큼 떴어요. 아몰 합체한 부분에서 한 15cm 이상, 한 18cm 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25cm까지 뜰 생각이라서 이건 좀 더 떠야 됩니다. 그렇게 떠서 목고무단하고 소매도 떠야 되고요. 뭐 고무단이 아니라 이건 아이코드예요. 그리고 요거 티타임 블랭킷 뜨고 있는 거 이것도 되게 꼬질꼬질해 보이네. 꾸깃꾸깃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길이는 요만큼 자랐어요. 폭은 반 접은 상태예요. 가로폭은 한 90 몇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가 지금 한 볼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5cm. 그 이후로 한 이만큼 더 뜬 상태입니다. 20cm 좀 안 되게 더 뜬 상태라서 두 볼이 아직 두 볼째인데 이만큼 있어요. 에어리콧은 540m 정도, 500m 이상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뜹니다. 이걸 제가 3볼 가지고 뜨려고 하는 상황이라 요만큼 진행된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인형한테 덮어줬어요. 이렇게 블랭킷도 쫌쫌다리 그때그때 조금씩 잡고서 몇 단씩 뜨고 있습니다. 저것도 코스가 꽤 많으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는 않습니다. 블랭킷이 다 그렇죠, 그죠? 크기가 있다 보니까 블랭킷이나 어떤 숄 종류 이런 거는 빨리 자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묵묵히 우주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인가 오늘인가 맨날 이러면서 그런 나날들 보내면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아닌가? 이렇게 아, 오늘 하루 더 뜨게 하라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F5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주가 엄마 아직 예정일은 남았으니까 뜨게 하루라도 더 해 하면서 안 나오는 건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을 처음부터 조급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아직 예정일 남았는데 예정일 지난 것도 아닌데 근데 예정일 넘기고 애기 너무 커질까 봐 그런 생각을 이제 임신 초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우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몸무게가 지난 38주 그 검진 때 갔을 때 그래도 3kg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나면 예정일에 나오면 한 3.3, 4kg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초음파로 본 건 정확하진 않죠. 근데 제가 임신 초부터 아기가 너무 클까봐 걱정을 계속 했던 거는 남편이 되게 크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나으실 때 아주버님, 저희 남편 위에 아주버님이 있는데 아주버님을 낳을 때 이제 첫째를 낳을 때 그 자연분만을 하시려고 이제 진통을 다 겪으면서 하셨는데 아기가 너무 커서 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4.3kg인가? 4.5kg인가 꽤 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초음파를 보고 뭐 아기가 얼마나 큰지 막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배 자체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쌍둥이 가졌냐고 막 하고 그럴 정도로 배가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첫째를 이제 수술해서 낳았으니까 둘째도 수술을 해서 낳았죠. 그래서 저희 남편 낳을 때도 4kg가 좀 넘었다고 했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그렇게 크게 낳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크게 낳을까 봐 그래서 그게 되게 겁이 났는데 저는 되게 작게 태어났어요. 2.75인가 8인가 그래서 되게 저는 그게 거의 미숙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작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은 2.8 정도는 돼야 딱 그래도 낳기 좋다. 그러면서 2.8 정도에 낳을 거를 굉장히 그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고 했었는데 이제 2.8은 넘어갔죠, 우주가. 근데 3kg가 됐어요, 이제. 근데 막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이 되게 크게 태어나서 걱정된다. 저는 고관절도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분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술로 갈지는 계속 추후에 논의를 같이 계속 낳기 전까지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되게 작게 태어났어요. 얘기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태어났어야 돼. 그 중간쯤 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노력해보자 했는데 결론은 엄청 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아기가 크면 낳기 힘들다는 그런 게 이제 강박처럼 박힌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막 3.6kg 이상 이렇게 되는 아기도 자연분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별탈 없이 건강하게 뱃속에 있어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맨날 빨리 낳아야 되는데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꾸 빨리 나와라 하니까 우주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쵸? 뭐야 엄마 맨날 왜 그래 하면서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겼을지. 왜냐면 입체 초음파로 뭐 보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 났을 때 다르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입체 초음파로 봤을 때 남편을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지난 F5 영상을 찍어놓고 그게 11월 말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올린 건데 영상을 좀 미리미리 막 땡겨서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영상을 편집하면서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찍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별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 영상이었고요. 그래도 F5도 나온 것도 있고 입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뜨개 관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켜봤고요. 다른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비 오고 나서 날씨 확 추워진다고 하니까 빙판길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고 올 겨울 그래도 따뜻하게 아주 고요하게 뜨개 하시는 시간 행복한 뜨개 시간 많이 주어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처럼 또 올해의 마지막 영상처럼 인사를 해볼게요. 이래놓고 또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아직도 해요 하면서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올해의 마지막 영상인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올해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